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죽었다가 환생한 사람 이야기인데 두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안감사가 전생의 부모를 만나다입니다. 옛날 평양성 중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평안감사의 행차를 구경하다가 말했다. 나도 이 다음에 커서 평안감사가 될 테야. 아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아버지는 나중에 아이가 실망하지 않게 만들려는 뜻에서 타일러 말했다. 우리는 상사람이란다. 상놈은 공부가 아니라 일을 해야 하고 또 공부해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단다. 그러니까 평안감사가 될 생각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장사길이나 배워서 먹고 살자. 그날 밤부터 아이가 무단히 아파서 누웠는데 온갖 약을 써도 낫지 않았다. 그러더니 며칠 안 돼서 한밤중에 그만 죽고 말았다. 그때 옆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의 꿈에 아들의 시신에서 홀령이 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 영혼을 뒤따라갔다. 아버지가 뒤따라가 보니 홀령은 한양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어느 기와집으로 쑥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집안이 시끌벅적해졌다. 죽은 아들이 그 집에 가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아들의 영혼이 그곳에 자리를 잡는 것을 보고 들은 그 순간 아버지는 호령 꿈에서 깨어났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곳에 환생해서 잘 살기를 바랐다. 찾아가고 싶어도 한양 어느 곳인 줄 제대로 모르니 찾아갈 수도 없었다. 나이 들어 얻은 자식을 이렇듯 허무하게 잃은 두뇌회는 다시 더 나아볼 생각도 못한 채 서로 의지하며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면서 그 아이가 죽은 날에는 꼭 음식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곤 하였다. 한편 한양의 황씨 가문에 도련님이 한 사람 태어났는데 철나면서부터 꿈속에서 남몰래 이상야릇한 일을 겪곤 하였다. 꿈에 어딘지 무척 먼 길을 가곤 하는데 꼭 같은 길을 한 해에 한 번씩 가는 것이다. 가보면 늘 같은 집이었다. 언제나 두뇌회가 정답게 마중하여서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였다. 두 사람은 그를 무척 귀여워해 주었는데 몇 번 만나는 동안에 친부모처럼 정답게 느껴졌다. 그 꿈을 꾸는 날짜를 기억해 두고 보았더니 해마다 같은 날이었다. 이상도하다. 내가 누구 제사를 먹는 거나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는 동안에 남달리 명민한 소녀는 학업에 정진하였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고는 벼슬이 점점 올라갔다. 그러는 중에도 그날이 되면 을의 꿈속에서 먼 길을 갔고 가서는 융숭한 대접을 받곤 하였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벼슬이 오르더니 선비는 어느덧 평안감사가 되었다. 부임하여 첫 사물을 처리하고 자리에 기대어 쉬다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오늘도 그 집으로 걸음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가까웠다. 가명에서 산문을 나서 몇 번 꺾이니까 바로 그 집이 나왔다. 그 집 문전에 당도했다고 느꼈는데 순간 그만 잠이 깨었다. 감사는 하도 신기하여 통인을 불렀다. 너, 나하고 잠깐 저기 좀 가자. 조행인데 이 밤중에 어디를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 말 말고 초롱불 들고 앞장서라. 산문을 나서 보니 꿈에 본 그대로였다. 감사가 통인이 놀랄 정도로 길을 잘 찾아 한 골목에 다다르니 과연 살인문이 열려 있고 등불이 비치는 집이 있었다. 감사는 서슴지 않고 앞마당으로 썩 들어섰다. 건디시오. 하며 주인이 내다보는데 늘 꿈에 보이던 그 부부였다. 제사상도 차려져 있었다. 감사가 신분을 밝히고 어인 제사인가 하고 물으니 주인 부부는 눈물을 섞어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였다. 감사도
어려서부터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오늘 찾아온 일을 설명하였다. 그러던 중 늙은 내외와 감사는 무엇에 홀린 듯 수십 년 전 오늘에 벌어졌던 일을 알아차렸다. 감사가 갑자기 일어나 전생의 부모님에게 큰절하였다. 전생 부모님을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늙은 내외는 절을 받으며 감회가 깊은 듯 읊조렸다. 평안감사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더니 다시 태어나 기어코 소원을 풀었구나. 그 후 황감사는 평생토록 전생과 금생 부모를 똑같이 섬겼다고 한다. 두 번째, 저승에 갔다 온 임금이 마음을 고쳐먹다입니다. 조선에 어느 임금이 있었는데 고집이 세고 마음이 사나운 임금이어서 백성을 괴롭히고 포악한 짓을 많이 했다. 그 임금이 죽어 저승에 가니 먼저 죽어서 저승에 와 있던 사람들이 원수를 갚겠다고 덤벼들었다. 저승사자가 이들을 만류하고 임금을 염라대왕 앞에 데리고 가니 사람들이 몰려와 염라대왕에게 호소했다. 저 임금은 이승에 있을 때 우리의 재물을 마음대로 빼앗고 옥에 가두었으며 죄 없는 우리들을 못 살게 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으니 부디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염라대왕이 임금을 불러 꾸짖으며 말했다. 너는 이승에서 어찌하여 나쁜 짓만 하였느냐? 그때 못할 짓 한 것만큼 옳은 일을 하고 못 사는 사람은 잘 살게 해주고 죽은 사람은 살리고 빼앗았던 돈은 다 돌려주어라. 이 말을 들은 임금이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 쳐도 지금 여기서 제가 돈이 어디 있어 돌려주겠습니까? 그러자 염라대왕이 노했다. 내가 이승에서 빼앗았던 돈은 다 어찌했느냐?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앞으로 만년 동안 펄펄 끓는 기름통 속에서 지내도 괜찮다는 말이냐? 이승에서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만일 염라대왕께서 돈 얼마만 빚내어 주시고 이승으로 다시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나쁜 버릇을 고치고 선한 마음을 먹어 백성들을 돕고 백성들에게서 억지로 쥐어짠 돈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대는 한양 서소문 밖에 있는 칠패시장의 김노인을 아느냐? 모르옵니다. 내가 저승창고에 있는 그 사람의 돈을 꾸어줄 테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어라. 또 너의 수명을 연장하는 조처를 해서 이승으로 내려보내줄 테니 김노인을 찾아 돈을 갚아주어라. 또 이승으로 내려가거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저질렀던 모든 죄를 상쇄할 만큼의 좋은 일을 하고 다시 이리로 돌아오도록 하라. 만일 내 명령을 어기면 지옥에 만년 동안 펄펄 끓는 기름통에서 너를 튀길 것이니 그런 줄 알아라. 말을 끝낸 다음 염라대왕은 임금의 수명 연장 조처를 했다. 그런 다음 금고지기를 불러 김노인의 저승창고에 있는 돈을 임금에게 꾸어주라고 했다. 그 뒤에 임금이 자기의 저승창고를 가보니 자기의 창고에는 나락 한 묶음밖에 없었다. 임금이 이를 이상히 여겨 염라대왕에게 물으니 대왕이 말했다. 너는 이승에 있을 때 남의 것만 착취하고 내 것을 남에게 주어 본 일이 없지 않으냐? 단지 어렸을 때 딱 한 번 동네 늙은이한테 나락 한 묶음을 준 것밖에는 없다. 그게 저승 창고에 있는 것이다. 살았을 때 남에게 많이 베풀어야 저승의 창고에 그만큼 내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남에게 덕을 베푸는 일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주며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는 것이 다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이다. 속히 이승으로 나가서 만백성에게 적선하고 돌아오너라. 염라대왕이 일러주는 대로 길을 따라 나오니 저승사자가 문 밖으로 떠밀어
연못 같은 곳으로 첨벙 떨어지고 말았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이승이었으므로 대궐로 돌아왔다. 임금은 환관에게 명하여 칠패시장의 김노인을 찾게 했다. 신하들이 김노인을 찾아보니 노인은 남학신을 만들어 파는 천한 갓바치이고 노인의 아내는 시장의 일꾼들을 대상으로 술과 밥을 팔면서 살고 있었다. 변복한 임금이 김노인을 찾아가 막걸리 한 사발을 청하니 입고 있는 옷을 자세히 살핀 다음 술과 함께 밥 한 상을 내어주었다. 먹고 마신 다음 값을 물으니 막걸리 한 사발값만 받았다. 며칠 후 다시 찾아가 남학신 한 켤레를 달라고 하니 한 켤레 값으로 두 켤레를 주면서 신발이 망가지면 언제라도 무료로 고쳐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가져오라고 했다. 열흘쯤 후에 다시 찾아가서 돈 10량만 빌려달라고 하니 어디에 필요하냐고 묻지도 않고 선뜻 내주었다. 임금은 김노인의 행동을 유심히 살핀 뒤 적선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았다. 임금은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에게 백성들에게 적선하는 구체적 방법을 숙제로 내어 자세히 연구하게 한 뒤 시행했다. 그런 다음에 김노인을 불러 저승에서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염라대왕에게 꾼 돈을 갚았다. 그 후로 임금은 백성들의 삶과 관련하여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김노인과 의논하여 처리하면서 백성의 목숨을 구하고 살리는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다가 염라대왕과 약속한 날이 되자 세상을 떴다. 이때쯤 임금의 저승 창고에는 재물이 가득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토요일은 사연, 사건, 전설, 신화 등을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